아주 불길한 조짐이라. 대출 금리가 왜 이래?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2024년 11월 6일을 보면요. 6.81%입니다. 9월 25일에 6.1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2023년 10월 25일에 7.90%, 2000년 11월 이후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쭉 떨어지다가 2024년 1월 21일에는 6.78%, 7%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5월 8일에는 7.29%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6.1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요. 아니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0.5% 내리고 또 0.25% 더 내렸잖아요. 추가로. 그러니까 0.75%를 내렸어요. 미국이요. 기본적으로 5.5%의 기준금리가 지금은 4.75%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걱정이.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인하기 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소비 안 합니다. 소비 안 하면 침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일단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 것. 금리를 내리는데도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3분기 성장률이 2.8%니까 그 큰 덩치의 경제가 2.8% 성장한다는 건 어마무시한 거죠. 게다가 2분기도 3.0% 성장했습니다. 1분기는 1.6% 성장하면서 뭔가 위기감이 조금 퍼졌었는데 그 위기감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와, 여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재선이 됐잖아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돈 풀기예요. 돈 풀기. 지금 미국은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돈 풀기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2024년에도 1조 8,330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보다가 실제로 돈을 쓰는 게 훨씬 많다는 뜻이죠. 실제로도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재정 적자가 심각하면 미국은 어떻게 재정 적자를 막으려고 들까요?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올리는 게 맞아요. 근데 세금 안 올린다는 거 하잖아요. 세금 안 올린다. 오히려 감세 정책을 펴잖아요. 대신에 관세를 대폭 올려서 이걸 재정 적자를 메꾸겠다. 이렇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관세를 올려서 재정 적자를 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 올려서 재정 적자를 계속 메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정부가 재정 정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채권이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한가요? 그러면 여러분 국채가 발행이 많이 되면 국채 금리는요. 부채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겠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450%까지 올라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나라의 부채는 심각해지고 재정 적자는 말할 수 없이 많고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정 적자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하고요. 나라 부채 더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상원, 하원 모두 다 다수당이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싹쓸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돈 푸는 것도 굉장히 쉽겠죠. 연방정부의 부채 기준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35조 8천억 달러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4경 9,400조예요. 장난 아닌 돈이죠. 그죠? 국채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1조 1,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52조나 됩니다.
여기에다가 돈을 계속 재정정권을 또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9월 17일까지만 하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시장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금리거든요. 3.648%였는데 11월 6일에는 4.450%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물가도 지금 덜썩덜썩해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했지만 미국 미시간대에서는 10월에 2.7% 나왔거든요.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물가를 잡아간다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물가를 계속 잡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 이것은 어쩌면요 다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통화량도 보세요. 통화량이 계속 늘잖아요. 미국의 통화량이 는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2019년에 미국의 광의의 통화량 이게 2년 안에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15조 3,969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21조 1,644억 달러입니다. 4년 9개월 만에 37.5%가 늘었어요. 5조 7,675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 결국 말입니다. 금리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은 인하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기준금리를요. 그런데 인하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마치 오일쇼크 때처럼 말입니다. 오일쇼크 때가 그랬잖아요. 물가 잡았다 하고 안심하는 순간 물가가 펑 튀어올랐잖아요. 지금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모습을 닭한 버블이 붕괴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AI 버블이 붕괴한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일쇼크 때처럼 이게 또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크게 앞섭니다. 아마 시장은요 분명히 대출금리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떨어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금리 오랫동안 간다. 초저금리는 이제 우리 생애는 못 볼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사실일 거예요. 초저금리는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더 고금리가 되면 됐지 초저금리 시대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